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마음으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비엔나의 아침은 늘 조용했습니다. 햇살은 도시의 돌바닥 위로 천천히 스며들고 거리의 공기는 차갑지만 묘하게 평온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프랭클이 태어난 곳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예술 그리고 사유가 흐르는 도시였죠. 그의 삶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따뜻했고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란 프랭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작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사랑했습니다. 책 속의 문장은 어린 프랭클의 마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할까? 무엇이 사람을 가장 깊은 곳에서 일으키는가? 그는 그 질문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책장을 덮고 난 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파문을 느꼈습니다. 그 파문은 어린 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삶 전체를 이끄는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프랭클이 자라던 시대의 공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아주 미세한 불안의 흔들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멀리 있었지만 그 그림자의 숨결은 이미 도시 곳곳에 퍼져 있었죠. 어린 프랭클은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그 작은 흔들림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 누군가의 손끝이 떨리는 순간, 그는 그 속에서 단순한 감정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감정의 결, 마음의 깊은 움직임, 말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프랭클은 집 근처의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의 하늘은 붉은 빛과 금빛이 천천히 섞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 걸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멈춰서서 그 순간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게, 누구보다 깊게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의 이런 모습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해 주려 했습니다. 프랭클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감성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때때로 하루의 끝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껴질까? 그는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오래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겨울의 비엔나는 특히 조용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도시 전체가 마치 시간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프랭클은 자기 안에서 울리는 미세한 떨림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더 깊고 어떤 소리보다 더 가까운 울림이었죠. 그의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루하루가 깊은 사유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프랭클의 내면은 늘 조용한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조용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남으려고 하는가? 이 질문은 훗날 그의 사상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이 됩니다. 그는 삶을 단순한 생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의미 때문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자라는 힘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 속에 숨은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해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감성은 그를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또한 그를 누구보다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프랭클은 이미 자신의 첫걸음을 의미의 길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평범한 삶 속에서 발견된 질문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어린 프랭클의 마음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 프랭클의 마음속 질문들은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또렷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왜 흔들리고, 왜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다시 일어서는가? 그는 이 물음들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의학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몸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프랭클에게 의학은 몸 너머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항상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날이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곤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을 이해해야 할까? 당시 비엔나는 지적 열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상가와 예술가, 의사와 철학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부딪히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불안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도시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 불안을 읽어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사람, 눈을 피하는 사람,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는 사람. 그는 그 모든 움직임 뒤에 숨은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정신의학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그는 사람들의 영혼에 남은 상처를 바라보는 일이 자신의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픈 이유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더 궁금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졌고, 누군가는 커다란 고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차이를 이루는 무엇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젊은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조용히 주저앉은 청년이었습니다. 프랭클은 그에게 해답을 제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청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빛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누군가의 충고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아주 작은 이유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의 사상을 이루는 첫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만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 의미는 매우 작고 깊은 곳에 숨어 있어 자신조차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한번 발견되면 그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 프랭클은 이를 삶의 의미의 심리학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의미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멀리서부터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도시 전체를 뒤덮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희미한 두려움과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를 잊고 있었고 내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조차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프랭클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도 말했습니다. 의미를 만드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사람들 자신이 마음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이유일 뿐이다. 이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이 됩니다. 그가 치료한 사람들 가운데는 절망에 가득 찬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아주 작은 계기 하나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프랭클은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의미라는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을. 그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그의 길이었습니다. 시대는 그의 걸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어둠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 흐름은 프랭클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곧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을 걷게 되리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조차 사람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훗날 그의 사상을 완성하는 가장 빛나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그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랭클의 삶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그의 일상은 사라졌고 평온했던 거리도 가족의 웃음도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제수 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비명과 침묵이 동시에 스며들어 있는 듯한 공간. 사람들은 매일 절망을 마주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프랭클은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자신의 심장이 작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의 기운이 숨을 들이쉬는 순간부터 몸속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한 질문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그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빛이 됩니다. 그는 매일 동료 수감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각자의 고통이 깊게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때때로 포기되지 않은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통이 너무 커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이유 하나로 하루를 더 버텨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살아남은 의미였습니다. 프랭클은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수용소 속에서도 사람들의 작은 행동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빵 조각을 나누어 주었고 누군가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여전히 인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한 수감자와 이야기하던 날, 그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일 해가 떠오르잖아. 그 말은 그곳 전체의 어둠을 조금 흔드는 작은 떨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하루를 열어준다는 사실. 그 사실이 누군가를 또 하루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커다란 희망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유라는 것. 그 이유는 폭력이 닿지 않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위, 결핍, 폭력, 상실, 그 모든 고통이 그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프랭클은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내 마음속 자유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이 선택은 그의 영혼을 지켜주는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철조망 사이로 보이는 작은 하늘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자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나의 태도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한 태도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프랭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발견한 더 큰 의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그가 수용소에서 몸으로 깨달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도 그의 태도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프랭클은 고통을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절망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사람들에게 의미를 일깨우는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이 잃어버린 의미를 다시 찾도록 도왔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위해, 책임을 위해, 누군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이유 하나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프랭클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길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깊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프랭클이 찾은 그 의미의 빛은 우리에게도 작은 등불이 되어 줍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미를 묻는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 속에 있다. 이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담아낸 하나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따라온 우리는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떨림이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깊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고요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